네, 자, 이제 건물 관리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견적서도 작성해 봤고,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것도 봤고, 건물 관리 초기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준비 사항도 봤어요. 자, 이제 건물 관리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건물 관리 업무를 어떻게 봐야 되냐?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비 부과. 뭐 아파트란 말은 뺄게요. 왜냐면 또 헷갈리시니까, 또 이런 멘트 하나 때문에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착합니다. 자, 관리비 부과, 그리고 하청업체 법정관리 점검 확인해야 돼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이 하청업체들 솔직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못하는, 어디 가나 이제 있어요. 그 하청업체 월 정기점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그냥 천천히 볼까요? 관리비 부과는 당연하게 이제 부과해야겠죠. 검침 및 부과, 그쵸? 그리고 하청업체 법정 월 정기점검 확인은 점검지를 받아요. 점검지를 받습니다. 점검지를 받고요. 참고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엑셀로 이렇게 관리하시고는 현장 하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스마트 관리, 지능형 건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이 관리비 부과나 하청업체 점검지 이런 업무, 점검 업무가 다 이제 전자문서 형식이나 이제 우리 모바일 상으로 이제 업무를 이제 보고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용관리, 뭐 미화, 경비, 보안 이런 부분들 그냥 뭐 매일매일 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안내문들 부착하는 거, 왜 입주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안내문 부착하는 거, 그리고 뭐 공용 점검, 뭐 공용 공사, 이런 뭐 민원이죠. 이렇게 민원 오면 네 알겠습니다 가서 그때, 근데 이런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때 이제 민원 처리하는 거, 이거는 민원에 관한 문제고, 관리단 집회 절차 및 소집 결의 등의 관리 매뉴얼 지원, 이건 뭐 당연하죠. 관리단 집회 절차 소집 결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판결문으로 보는 이제 그 강의 통해서 한번 보셨죠. 실제 이제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단 집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소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제가 한번 강의로 드렸던 것처럼 그 관리 매뉴얼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입주민 민원 처리 및 관리비 미수사 관리,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돈 벌러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 저도 여기 한번 또 예전에 적어놨네. 한전상수도 고지 부과일 이후로 관리비를 부과해라. 한전상수도 수납기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을 잡아라.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연체료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좀 키워서 볼까요? 자, 보시면 정기수도 검침을 통해 세대 사용료를 일반 관리비로 부과하고, 공사비 및 공용관리비를 공평하게 안분 부과하여 공용관리비로 부과한다. 전산팀에서 관리 업무 한다. 단 여기에 어떤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 되냐면, 부과하고 입주자 대표 및 관리단과의 협의를 통해가 중요합니다. 통해. 앞전에 정기수도 검침을 통해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건 당연히 관리사무소의 업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이런 거는 입주자 대표 및 관리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관리비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얘도 또 착하게 건물관리 업무 기본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제가 정해드렸어요. 괜찮죠? 참고하시면 돼. 참고사항으로 그냥 보내드린 거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 현장, 만약에 이제 고압 현장이라서만 뜨끈뜨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건물에 전기 발전량을 조금 고압으로 해놓은 거예요, 건물주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신축 건물 시 한전의 검침 현황, 검침 일자, 납부 일자를 확인하고. 당연하죠. 자, 고압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기안전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전기안전업체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 안전업체들에게 니네가 좀 고압 현장이니까 니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야, 검침해라. 내가 돈 주잖아.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고압 현장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해서 뭐 하시면 되고, 그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좀 써놨어요. 요거 나중에 저희 서류 받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상수도 검침. 오피스텔 수도 검침은 건물 관리자 또는 경비원이 매월 합니다. 대부분은 경비원 분들이 하죠. 우리는 경비원이라고 안 부른다고 했죠. 뭐라고 불러요? 네, 맞아요. 안전관리원. 똑똑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자꾸 얘기를 해주시네. 저 들려요. 지금 내가 강의를 혼자 하는데 막 들려요, 얘기하시는 분이. 자, 안전관리원이라고 하죠. 왜냐면 우리에게 경비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관리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월 검침 날짜에 맞추어서 각 세대 수도 계량기를 검침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전체 사용량 검침 자료와 관리인 및 안전관리원으로 통칭할게요. 그쵸? 안전관리원의 세대 검침 자료를 토대로 관리실에서 나눠서 부과하여 줍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상수도 검침은 이런 식으로 하고 고압은 전기업체에서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압, 전기, 상수도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또 이쁘게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관리비 부과일자에 따라서 한전, 고지 부과일자, 뭐 정킴, 현황, 검침일자, 납부일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일하기 좋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방 하나의 한쪽 벽에 그냥 그 순서대로 스케줄표를 이렇게 붙여놓고 본다 그러면 건물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넘어서서 저희 지능형 건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웹으로 앱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검침을 모바일로 해요. 그 현장에서 이제 모바일 보고 작성하면 자동으로 이 전산에 들어가서 관리비까지 안분해서 부가 나오기 때문에 좀 멋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뭐 요거 나중에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용으로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고장이 났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검침은 다 해서 보내줬는데, 자, 그럼 계량기 고장 시 어떻게 할 거냐? 계량기가 고장 나면 개인 세대는 개인이 보수하는 게 맞죠? 자, 단 신축이라면은 모르겠지만 개인 세대는 개인이 고치는 게 맞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개인 세대는 개인이 보수한다. 쫓아해보세요. 개인 세대는 개인이 보수한다. 자, 공용 계량기는 계약자 및 관리단 승인하에 부과하여 공사한다.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돈은 누가 내요? 입주자들이 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대신에 개인 세대나 공용 계량기나 개인은 개인이하고 공용은 이제 관리단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이다. 신축 한 3년 미만이다. 자, 3년 미만의 건물은 다 누가요? 그 사람 건물주가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지금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신축은 3년 미만 는 이렇게요. 3년 미만은 이게 이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바뀌었어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바뀌었는데 제가 원래 하자 전문가잖아요. 하자보수 2차장으로 오래 활동했죠. 저 아시는 분들 계시죠? 하자보수 2차장 예전에 그 파워블로거 하자보수 2차장으로 워낙에 좀 했어서 좀 헷갈렸네요. 신축은 3년 미만 건물은 이제 시공사에서 다 해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계량기 고장 시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얘네들도 다 3년 미만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설비 관련된 게 2, 3년 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설비 관련된 게 2, 3년 차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면서 실무로 하면서 뭐냐면 계량기 고장이 의심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쵸? 이럴 때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월별 사용량을 확인해서 고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4대 안전, 법정 점검, 납부 대행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관리비로 부과해서 납부해서, 왜냐면 4대 안전 점검이 외주 점검이잖아요. 이게 어려워. 외주 점검이라고 할게요. 4대 안전 외주 점검은 당연히 우리가 계약 주체니까 돈 받아서 대신 납부해야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계약해서 우리가 관리비로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저도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제가 되게 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착하게.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계량기 고장 났냐, 뭐 했냐, 뭐 한전 어떻게 하냐, 수도 검침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 똑같습니다. 뭐 계량기 고장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4대 안전 관리 업체들, 외주 점검 업체들은 우리가 돈 받아서 우리가 대신 납부해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자세한 거는 또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정 관리, 이제 외주, 법정 관리, 제가 자꾸 헷갈리시죠? 외주 관리라고 할게요. 자, 외주 관리 안전점검 업체들, 안전점검 업체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제 승강기 업체 업무 및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맞아요. 관리자 확인사항. 승강기 옆에 건물 담당자로 직접 등록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대행하고 비상통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그 부동산을 관리하실 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요 자료를 그냥 야 이렇게 했니? 라고 해서 체크리스트 받으시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뭐 승강기 검사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방업체 및 우리는 어떻게 니네 이거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확인사항입니다. 전기안전업체 니네 이거 했니 안 했니. 왜냐면 얘네들이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 우리가 보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위탁관리업체, 도급관리업체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쵸? 자, 요거 그냥 확인사항 이렇게 해서 얘네들한테 그냥 업무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 되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그 얘네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일할 때 제 표현이에요. 일할 때 다 누구씨 누구님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이제 지금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요. 점검업체, 점검업체 확인사항이죠. 창업자 확인사항 짚을게요. 또 창업자. 네, 근데 점검업체 확인사항은 뭐 제가 위에 이런 거죠. 네, 요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또 이렇게 첨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또 착하게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공용관리 업무 확인사항을 볼게요. 공용관리 업무를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미화, 청소죠. 청소는 청소관리자의 업무일지 및 연락처를 게시하고 분리수거는 꼭 신경 써야 되고,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죠. 뭐 기본 내용입니다. 네, 뭐 CCTV 보안 얘네들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안내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만 잘 해놓으면 뭐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자료로 드리니까 공용관리 업무 확인사항, 미화, 안전관리원, CCTV 보안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뭐 다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만 초기에 한 달에서 두 달만 고생하면 2년, 3년, 5년, 10년이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왜 관리가 블루오션이냐 그래요. 블루오션이에요. 왜? 고객은 꼭 필요한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객은 필요한데 내가 좀 잘해주면 나랑 평생 가요. 그러면 나는 평생적으로 매월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블루오션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 어떤 그 선두하는 업체가 없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선도하는 업체가 없다. 되게 좋은 거죠. 그쵸?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전쟁 시국에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게 있죠.
똑같아요. 지금 이 중소형 건물 쪽에서는 누군가 선도하는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지 아파트도 선도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냥 많이 하는 업체만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업체, 율산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업체들만 있지 선도하는 기업은 없어요. 왜? 입주자들이 알만한 업체가 없잖아요. 아파트 관리 업체, 뭐 빌라 관리 업체, 빌딩 관리 업체, 야, 이 여기 업체는 전문 관리 업체다 이렇게 아시는 업체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그런 업체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업체가 되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뭐 한 달에 1,000,000원 벌어요. 하하하하. 아. 웃기죠. 웃긴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용 관리 업무 확인 사항. 자, 그리고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 상시 점검 확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상시 점검.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희가. 자, 매월 정기점검 일정을 체크하여 점검합니다. 매월 정기점검 일정을 체크한다 뭐냐, 일주일에 하루나 한 달에 하루 뭐 이렇게 일정을 잡으란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이제 그 내가 관리하는 건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점검 품목은 이렇죠. 점검 품목은 옥상에서 지하까지 복도 계단 및 뭐 계단실에 층간 누수가 있는지, 배관 누수가 있는지, 균열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외주관리업체 이제 보고 관리를 하는 거죠. 외주업체들이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 받으면 된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누수나 균열, 동파 이런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리단 또는 입주자에게 실시간 보고해서 보수를 요청하고, 그쵸? 항상 업무는 근거. 저는 솔직히 무조건 증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통화녹음, 문자, 카톡 이럴 때 가장 기록이 잘 남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능형 건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때 기능이 첫째가 뭐예요? 근거였어요. 근거. 하자 접수도 근거, 하자 처리한 내용도 근거, 어떤 이런 모든 내용이 근거가 쌓여야 갑질이 없어져요. 갑질이 많은 거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생각으로 막 떠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건 듣고 있는 사람이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증거 있으면 할 말 없잖아요. 그냥 일을 잘하려고 해서도 있지만 어떤 그런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용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용공사 발생 시 이제 뭐 기본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공용공사 발생 시 이제 기본 매뉴얼은 뭐냐? 그러면 겨울철 등의 이제 동파 등으로 뭐 공용수도가 터지면 해당 라인 직수관을 잠그고 관리단 대표에 통보하고 공사를 빨리 요청해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탁실 및 옥상 주 공용 배수관,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내려가는 우리 집 그 세탁실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쵸? 그게 터지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세탁기를 사용하는 해당 세대 호실들에게, 그 해당 라인의 호실들에게 사용을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단에 통보해서 공사를, 왜냐면 이게 터졌는데 물이 막 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물을 막 쓰잖아요. 세탁기라고 쓰면은 막 누수 때문에 위아래로 난리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공용시설물의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을 맺은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대표겠죠? 관리단 대표라고 적을까요? 관리단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보수업체를 통한 견적서를 계약자에게, 그쵸? 뭐 이 사람도 관리단이겠죠? 관리단 계약자가 안내하 보수를 진행한다. 모든 긴급한 공사는 관리단 대표 및 관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한다. 긴급 상황으로 즉시 공사가 되어야 할 공사 비용은 관리단 대표의 임원의 승인을 받고 선 조치한 후 관리비에 부과한다. 선 조치한 후 우리 그 돈으로 먼저 내고, 그쵸? 선 조치한 후. 그러면 이 선 조치한 내용이 근거로 다 나와 있어야 되니까 단톡방,
문자 혹은 직접 찾아가서 사인 이해되시죠? 그런 걸 받고 승인을 허가한다. 뭐 공사비 2,850만 원이 드는데 지금 당장 허가한다. 이 비용은 뭐 다음 달에 청구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거를 무조건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서도 한번 더 적어놨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진짜 일했는데 나는 전문적으로 저 같은 전문가도 일하면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그런 거 얘기 듣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곧 전문성 있게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뭐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공사 발생 시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뭐 공용하자 발생 시 쭉 다 나오죠. 뭐 관리자는 관리단 대표의 임원에게 보고하고 뭐 임원의 결정에 따라서 공사 진행을 뭐 유무로 확인하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뭐 견적 및 업체 정보를 관리단과 함께 의논하고 그렇죠? 공사 기간 내에 뭐 사진 첨부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 제2의 감리 같은 업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 단속 점검을 통해 사진 자료를 또 첨부하고 왜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전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뭐 계약, 중공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공사 완료 시에는 계약 사본 및 공사 예스 기간을 관리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공사 발생 시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용공사 발생 시 기본 매뉴얼도 제가 이렇게 이쁘게 착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자료는요 솔직히 어디 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실무에 깃들여서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래요, 받으면 뭐 하겠어요. 누군가한테는 휴지 조각이에요 이 자료. 저도 알아요. 근데 100명이 보면 단 한 명의 저 같은 사람이 나올까봐 적용을 통해서 한 달에 2, 3천, 4, 5천,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어요. 그 이상이라고 봐요. 이 블루오션 시장에 이 주먹구구시로 관리되는 이 부동산 관리 이 시장에 이 블루오션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이 할 때 맨가요? 이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한 분 때문이니까 꼭 적용하셔서 돈들 버시길 바래요. 그렇죠? 직접 하시거나 또는 우리 회사 가업과 같이 하시든가 하면 제가 직접 이런 일들을 다 해드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인근 설비공사업체 비상연락망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착해요. 공용공사 발생 시 기본 매뉴얼과 인근 설비공사업체 비상연락망만 있으면 뭐 해외 나가 계셔도 돼요. 이런 업체들 몇 개만 있으면 최소 이런 업체들은 뭐 2군데 이상 갖고 있어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다 2군데 이상입니다. 여기다 한 번에 적을까요? 제가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적는 거는 이거 그대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뭐 중개하시는 분들, 뭐 분양하시는 분들, 혹은 홈케어나 부동산 서비스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부동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 이걸 보시고 직접 적용하세요. 적용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적용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조건 와서 계속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 연락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적용하시고 또는 저한테 그냥 주세요. 제가 그냥 관리하고 그냥 수수료 많이 드릴게요. 뭐 빌라 하나 소유켜 주시면 100만 원씩 드리면 되잖아요. 그쵸? 저한테 주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러셔도 되고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관리하다 보면 이제 하자보수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용하자 접수 방법 뭐 이렇게 나오죠. 공용하자 접수 방법 좀 나오면 뭐 하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치 및 품목을 체크한다. 그쵸? 그래서 뭐 관리자는 공용하자 확인 시 실시간 문자로 하자의 위치, 이미지, 하자 유형을 자세히 그냥 문자로 뭐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단들에게 알려준다. 요즘은 일단 카톡방이 좋으니까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그쵸?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이제 진행 건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전체로 올릴 수 있어요. 전체 입주자들에게 게시판 형식으로 띵동 해서 봤는데 뭐 이렇게 쭉 우리 아파트 내가 사는 건물에 어떤 이런 하자 내용 받을 수 있죠. 이게 되게 투명하게 가야 되는 거. 투명하게 정확하고 이 전문성은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한 끗 차이예요.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한 끗 차이. 그런 어떤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이해되시죠? 뭐 보수공사 시 현장 점검은 당연하죠. 그 문제 해결이 안 될 시에는 하자보증금 청구 및 분쟁 조정 신청, 소송 진당 등을 지원한다. 이게 제가 잘하는 일이죠. 제가 잘하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문제는 5년 미만의 최소한 3년 정도 된 신축 건물이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쭉 이렇게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본 매뉴얼도 되게 착하게, 저는 이제 착한 남자 이헌이니까 착하게 이렇게 하자보수 기본 매뉴얼이 왜 자꾸 아까부터 이 매뉴얼로 누구야 이거 네, 하자보수 기본 매뉴얼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되게 자세하죠? 네. 근데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장수가 몇 장 안 돼요. 그래봐야 뭐 한 25장? 근데 25장 하나 가지고 건물 관리를 하나 할 때 그 25장 보면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 아예 그럼 뭐 돈 벌 생각 말아야죠. 그쵸? 저한테 소개만 시켜주세요. 야, 주식회사 가업에 그 이헌 대표가 잘하더라. 저한테 소개해주세요. 빌라 한 동 소개해주시면 한 50만원, 100만원 드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죠. 근데 내가 직접 해서 나도 이헌 같이 하고 싶다? 그럼 이거 갖고 하세요.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면 됩니다. 아셨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입주자 대표 선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지원하냐? 그냥 기본적인 지원할 것들은 이런 거죠. 뭐 입주자 대표 선거, 공사 입찰 등의 방법 이런 거는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신축 분양 건물일 경우 50% 이상 구분 등기 시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1차 총회 반상회를 소집 요청한다. 이게 기본 방법 매뉴얼이에요. 소집 요청 시 우편 발송 또는 단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총회 안건, 집회 장소, 일정, 시간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자, 우편 발송 또는이 아니라 우편 발송 및 같이 가야 됩니다. 우편 발송 및 단체 문자로도 가능하다. 우편 발송만 해도 되고 단체 문자, 우편 발송과 단체 문자로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우편 발송은 기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총회 소집 당일 절차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고요. 관리단 임원 구성 뭐 해서 얘도 갈치에 나왔고, 뭐 시행사와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관리단 대표와 추후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 절차 및 소집 방법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되시죠? 좀 긴 시간인데 좀 잘라서 강의 영상을 좀 촬영했어요. 왜냐면 말하는 저도 지루하잖아요. 듣는 여러분도 지루해요. 똑같은 목소리 패턴의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1시간 내리 듣는다고 생각,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냥 제 와이프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제 목소리를 계속 듣는데. 그쵸?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 30분 단위로 잘랐어요. 이게 되게 긴 과정이에요 원래. 근데 저희 또 존경하는 대표님께서 좀 강의를 요청하셔서 이렇게 좀 만들고 있는데 뭐 잘 안 팔려도 돼요. 할 사람만 하면 돼요. 누군가는 이 강의가 누군가는 이 강의가 진짜 억만금 같은 진짜 큰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조각 같이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어떤 그런 거의 차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드린 이 강의는 일반적인 주택관리사분들도 막 자료는 많지만 실제 실무를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관리하실 때 좀 더 뭐 잘 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자료 그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이 25장 정도 되는 이 그 건물관리 이 실무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하셔도 좋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면서 하셔도 좋고, 초반에는 저희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 쪽으로 일을 주시면서 수수료를 크게 받으시잖아요. 빌라 한 동 뭐 상가 조그만 거 하나에도 뭐 돈 100만 원씩 드리는데 적은 돈 아니에요. 절대로 영업 대비. 그러니까 그런 거 주시면서 서로 상호 윈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뭐 지금 이제 30분 좀 됐는데, 아무튼 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